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 좀 잘 운용하고 계시죠? 좀 얼마나 쌓여 있어요, 돈이? 작년 말 현재로 834조 원이었었는데요. 네. 지난 4월 말 현재로 보면은 50조 원 늘어난 883조 7천억 원에 네.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뭐 한 1,00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천조 원까지는 뭐 어렵고요. 네. 잘하면은 네. 아마 900조 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란 게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의 명의로 된 우리 모두의 뭐 통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네.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수익률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9.7% 네. 그래서 총 72조 원 정도의 네.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4월 말 현재로 보면은 수익률이 5.03%, 네. 운용 수익은 약 한 42조 원 네.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미 42조 원 정도의 수익이 예, 났고 그렇습니다. 올해 예상하는 지출 연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1년 연금 급여액이 네. 약 한 30조 원 내외, 네. 좀 약간 30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이미 올해 연금 지출액을 지급액을 네.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그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작년에 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웠었는데요. 주로 수익이 난 것은 주식 부문입니다. 네. 우리 전체 국민연금 자금 중에서 한 45%를 네.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쪽에서의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 국민들 연금 수령액과 이게 연결이 됩니까? 불행하게도 이제 국민연금은 네. 이미 급여가 확정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바로 네. 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든든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연초에 뭐 워낙 이렇게 많은 매물을 좀 쏟아내셔서요. 예. 네.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네. 추구하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칙은 이 국민연금은 분산 투자, 그래서 네. 이 주식이나 채권, 대체 투자 이런 데 골고루 분산하면서 거기에 목표 비중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칙의 룰에 따라 네.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목표했던 비중을 많이 이탈하게 되면은 네. 그것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그래서 좀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네. 그러고요. 그래서 근데 금년 초 같은 경우에 아주 이례적으로 한 4개, 4개월 연속 리밸런싱 네.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 4월 달에 네. 이게 상하폭을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네. 범위를 이탈 허용 범위라고 그러는데 네. 이탈 허용 범위를 이 변동성이 심해진 것에 맞추어서 약간 더 넓혔습니다. 2%를 3%로 네. 이제 넓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뒤로는 이런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매도할 그런 물량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저희는 안정적으로 이 주식 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뭐 900조 원 정도 네네.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1%만 해도 9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디에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좀 투자 포인트를 두고 계신가요? 올해?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혹시 ESG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ESG가 요즘에 이제 대세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는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네. 말까지 합니다. 근데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이 ESG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이 ESG라는 게 환경이나 사회 지배 구조가 이게 다 보면은 비재무적인 요인들이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기업들이 경영을 하면서 이러한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 네. 이윤이나 이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체력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입니다. 방금 그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ESG를 잘하는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지표나 잣대를 갖고 판단을 하시나요? 우리 환경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은 이제 특히 그 기후 변화라든지 네. 또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성, 그다음에 탄소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 사회 같은 경우에 특히 인권이라든지 종업원들의 그 복지. 능력 개발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 산업 안전 이런 부분들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주주에 대한 주주의 권리라든지 이 사회를 과연 투명하고 네. 공정하게 운영하는지 또 배당은 적절히 하는지 이런 것들이 네. 다 평가 요소입니다. 그걸 네. 하나하나 네. 이 관련 자료들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좀 점수를 등급을 매긴다는 매깁니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ESG 잘하는 기업에 뭐 투자하는 거는 뭐 그 이야기까지는 훈훈하고 좋은데 네네. 지금 그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합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ESG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의 체질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높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 ESG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각종 그 경영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좀 들어봤고요. 조금 현실적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예. 자 이거 좀 노후에 한 달에 한 10,000원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없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국민연금 급여를 연금 급여를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가입 기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느냐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그 보험료를 낼 때 이 연금 급여의 기준도 역시 네. 그 소득이 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이 소득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 네. 이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네. 잘 그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연금 급여를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소득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이 가입 기간 더 늘릴 수 있나요? 우리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좀 약간 어려우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네. 빠짐없이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 생활하시다 보면은 또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뭐 실직을 한다든지 직장을 떠나거나 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거든요. 그럼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네. 대해서는 나중에 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걸 추납제도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 우리가 조금 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게요 하는 뭐 그런 제도 같은 건 없을까요? 그 국민연금의 크레딧 3종 세트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네. 크레딧 3종 세트가 이제 크게 보면은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군복무나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에 대해서 우리 네. 사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기여를 하고 희생을 하신 분들 네. 거기에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별도의 보험료 납부가 없더라도 네. 군 의무복무를 이행하신 분들한테는 6개월까지 이렇게 가입 네. 기간을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에 둘째 아이부터 네. 둘째 아이 출산을 하면은 12개월, 그다음에 셋째 아이 출산하면은 거기에 또 그 18개월 더해서 30개월. 네. 그래서 최대 50개월까지 이런 그 가입 기간을 늘려줍니다. 네. 실업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직 상태가 되면은 고용보험에서 그 이 구직급여, 네.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 최장 1년간 네. 본인이 25%만 보험료를 내면은 네. 그 1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네네. 그 가입 기간을 예. 더 늘려주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75%는 공단에서 지원을 예, 해준다는 공단과 그런 얘기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네. 그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금 수령 시기가 대체로 요즘 보면 이제 59년생이 올해부터 이제 수령을 하시게 네. 되는데요. 최대 5년
최대 5년까지 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때 되면 보험료가 1년마다 늘어나나요? 네. 7.2%씩 연금 급여를 가산을 해드립니다. 네. 최대 5년이니까 36%까지 알겠습니다. 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6%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